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주로 교육에 관한 제가 연구를 했고 생각했던 거를 이런 저의 정보를 공유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로 이제 교육이나 학습에 관련된 아이들의 공부 방법,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를 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그동안 연구를 했고 생각했던 것을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로 교육이나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말기 그냥 쌀비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난이라고 치부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그 한말 양반들이 양반 노릇을 못하고, 양반은 아니고 관료들이 관리인 관리자들, 지방 관리자들 양반 노릇을 못하고 무능했었죠. 양반 신분을 돈으로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며, 양반 신분, 그때부터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돈보다 양반 같은 지시층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답니다. 이거를 조선 말세 조선 정부가 이거를 이런 시대가 바뀌는 거를 인지 못하고 그냥 글쎄요, 시대가 바뀐 것은 서양 문화에, 서구 문화에 대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구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조선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양반이나 백성들을 비싼 고급 털옷 같은 거, 명품 시계 뭐 그런 걸로 꼬셔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조선 문화가, 찬란했던 문화가 없어진 것입니다. 돈으로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며 당시 상황은 얼마나 부패했을까요? 혼란하고 부패했겠죠. 양반 신분을 돈으로, 지금도 돈보다 지시층, 돈보다 지시층이, 돈이 세고 지시층이 약하니까 지금 이처럼 이렇게 윤석열 같은 이런 상식이 없는 이런 사회가, 논리와 상식이 없는 이런 사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진짜로 학문을 양반 신분을 돈을 산 사람들이 지식은 없는 사람이 돈으로 양반을 신분만 샀어요. 돈만 있고 지식 머리에 든 게 있다.
그때는 양반의 신분이 존중을 받았었으니까 돈만 있고 존중받고 싶다. 그런데 존중받을 짓은 하지 못한다. 양반의 역할 하지 못한다. 그쵸? 그래서 진짜로 학문을 쌓아서 얻은 양반의 신분이나 천하고 무식한 사람이 어쩌다가 부자가 되어서 양반의 신분을 산 가짜 양반이 양반의 역할을 당연히 못했겠죠. 그러면 사회는 당연히 엄청 혼란했을 것입니다. 돈으로 산 겉보기에만 양반의 신분을 가졌으면 지금의 사교육으로 스카이 핫불을 사서 그 핫불이라는 권력으로 지식인의 신분으로 각자 학문을 쌓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과 또 가짜 지식, 뉴라이트 지식 등등 공부를 한 사람들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그 한말 조선말기 돈이 많은 부자는 왜 굳이 돈으로 양반 신분을 샀을까요? 그때는 양반이라는 지시층이 돈이 많은 부자보다 사회적으로 신분 계층이 높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저희 잘할 때도 학교에서도 교사라고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엄청 학부모님들의 존중을 받았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보다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신분 계층이 높았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그 시대에는 상식이라는 게 통했다 그 말이에요. 상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무튼 동학농민 운동은 여타 사이비 좀비들의 남보다는 질적으로 그 목적이 확실히 다릅니다. 동학농민 운동을 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뒤 독립군으로 되었습니다. 명랑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해서 얻은 수익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물건처럼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한 인간의 노동의 가치는 한 인간의 시간과 노력, 감정과 정성이 들어간 노동이라면 당연히 값으로 치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나는 먹고 살 수 있고 소소한 개인의 취미를 할 수 있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 병원비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그 정도의 수익이 있다면 나는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가치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밥을 취급을 하는데요. 사회에 봉사하면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사회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더러운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듯이 더러운 사회, 문란한 사회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진 않겠지만 보고 있으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기분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옵니다. 사회봉사하면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회를 깨끗한 물로 바꾸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깨끗한 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는 참되고 복된 태평천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항 속의 물이 더러워서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항 속의 물이 더러우면 잘 보이지 않는 흐릿한 물 속에서는 캄캄하고 앞이 캄캄하고 거기에서는 그런 세상에서는 물고기들이 힘으로만 싸워서 힘이 센 물고기가 더 많은 먹이를 찾고 처참하게 패한 힘이 약한 물고기는 죽거나 아니면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의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살기가 팍팍하답니다. 우리는 이런 어항 속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항 속에서 살기 싫으면 탈출하려면 저항하거나 어항을 깨부셔야겠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랑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쌤입니다. 여성은 결혼을 한번 잘못하면 쫄딱 망합니다. 물론 한국이 이혼을 1위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1위라고 해서 이혼에 대한 관념이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때 직업이 좋은 여성이나 이혼할 때 부자 남편이 재산을 얻은 여성들한테나 사회에서 함부로 못하지, 가진 게 없는 여성이 이혼을 하면 한국 드라마 조선 혼담 공작소 꽃파당에서 나오는 개똥이처럼 남자한테 버림을 받은 재수없는 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보수적인 옛날 사람이나 여성의 인권이 없는 한국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이혼을 한 여성을 비운의 여중공이 아닌 무조건 여자 쪽이 잘못을 해서 남편한테 버림을 받는 천한 여자다 하며 함부로 남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 심지어 직장에서도 잘리고 집단 이치를 당합니다. 어느 서양 여성 한 명이 기독교를 믿는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한 남성이 그 여자의 몸을 가지려고 하였는데 그 여성이 거부를 하자 그 남성은 그 마을에 그 여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그 여성이 마녀사냥, 집단리치를 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괜찮다? 한국 여성의 인권은 서양 여성보다 더 있다고 만족을 하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될까요? 군인들이 할거하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여성은 전리품 중에 속하는 물건 취급을 당했었고, 국가와 국가끼리 비즈니스 할 때 선물하는 물건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의 여성이 인권에 대해서 지금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고 만족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현재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이 사탄이 판을 치는 세상 말세의 시작은 아마도 로마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을 꿇는
바꾸기 시작한 이후일 것입니다. 황제가 군사력이 힘이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로라든지 유럽의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황제가 힘이 없으니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이판사판 막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황제가 힘이 없고 황제가 몰랐겠죠. 황제 시대가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 장사꾼들이 판치는 나라. 성숙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참교육시키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듯이 성숙한 민족이 어리석은 민족을 타이르고 달래면서 참교육도 시키고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정말 윤석열처럼 말도 안 통하는 김건희처럼 악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민족이나 국가를 상대를 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질서를 망가뜨리는 나라, 법규 위반하는 나라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까요? 세계에서 우리 민족인 고려나 조선이 고조선의 정치 문화를 이어받아서 정치적으로 성숙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찬란한 문화를 다시 찾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고려시대, 고조선부터 고조선의 정치 체제를 고구려가 이어받았고, 고구려의 정치 체제를 고려가 이어받았고, 고려의 정치 체제를 조선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체제가 좀 더 보완이 돼서 성숙한 정치 체제로 바뀌었겠죠. 더 발전이 되어서 차츰차츰. 그래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말한 조선의 찬란했던 역사, 전쟁이 없는 세상, 아름다운 나라, 조선이 나라인 거죠. 세계 사람들이 한글로 통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랑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쌤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모여서 각자 가진 각각의 색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한류 문화 예술, 음식 문화, 홍익인간 사상, 한국식 의료 기술, 농사 기술, 먹거리, 판매 유통, 사업, 상품 가격, 삶의 태도, 취미, 문화 생활, 독서 토론, 인간관계를 위한 교양을 쌓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식 의료기술은 일제강점기에서도 일제보다 일본의 의료기술보다 한국인의 의사인 의료기술이 더
질적으로 높은 그런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노사이드식의 서양의 의료 치료 방법, 약을 마구마구 약장사들이 약을 마구마구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약이 맞는 게 있으면은 치료가 된다는 이런 치료 기술. 참 머리가 나쁜 거죠. 지능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법은 사람이 생식 기능, 생식 기능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나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 7~80%는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식 기능,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 그 말이에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사람의 마음을 수 있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가, 사람처럼. 그리고 예지 능력이 있는가, 사람처럼 감각이 있는가,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쌤입니다. 아무리 탐욕에 미쳐도 아이들은 좀 건들지 말자. 정권이 바뀔 적마다 바뀌어지는 교육제도, 다단계적인 교육제도가 어떤 정치 문화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학교에서의 태블릿 교육은 국가 사업입니까? 하여튼 검정 교과서, 종이 교과서도 출판사들의 돈벌이로 전락된 지는 오래되었지만요, 윤석열이 대한민국 아이들의 정신교육을 한국의 정서를 배우면서 자라날 아이들이 머리에 윤석열 독재 사상을, 뉴라이트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지만 이렇게 교육 철학, 교육 정체성이 없으니 말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태블릿 사업 반대, 뉴라이트 정당화시키는 역사교육 반대, 리버스쿨 정치는 교육에 간섭하지 마라. 압력을 넣지 마라. 아이들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교사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이들 교육을 망치는 교육사업 반대하고 교육에 대한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주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랑스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란쌤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연애를 하는 여성을 위한 조언을 하자면, 첫째, 남자가 자기 주장이 없으면 바로 도망가세요. 자기 주장이 없는 남자는 여자를 보는 기준도 자기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의 말을 듣고 평가합니다. 주변에서 여자가 나쁘다고 말해주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해서 뒤통수를 치고 화를 내고 막대합니다. 주변에서 좋은 여자라고 말해주면 그제서야 여자한테 잘해줍니다. 2번, 회피성이 있는 남자는 바로 회피하세요. 회피성이 있는 남자는 여자친구나 아내가 의견을 내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했다가 일이 잘못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화를 내거나 딴소리를 합니다. 3번, 가난한 남자랑은 살 수 있어도 무식하고 배운 게 없는 남자라면 고민을 좀 해보세요. 무식한 남자는 머릿속에 아는 게 없으니까 여자친구나 아내랑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없습니다. 결혼 후에 그냥 집에서 삼시세끼 집에서 밥만 하고 먹고 일하고 삼시세끼 씻고 밥 먹고 일하고 집에서 TV만 보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같은 그런 생활을 사는 여성이라면 그 남자랑 맞겠는데요. 오히려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하는 여성이라면 조용하고 적고 착해 보이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는데요. 4번, 활동 공간이 집 아니면 직장만 다니고 놀러 가거나 여행하거나 심지어 집 주변에서 산책조차 하지 않는 남자는 나랑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산책조차 하지 않고 아이를 집에다가 가두어서 키웁니다. 5.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아이가 아빠랑 나가 놀자 하면은 귀찮아하고요. 같이 나가도 너무 재미없어서 아빠가 재미없게 놀아줘가지고 나갔다가 5분 뒤에 다시 들어옵니다. 5.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취미가 없는 남자는 바로 걸으십시오. 여자랑 똑같은 취미를 가지지 않더라도 취미조차 없으면 결혼 후에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가 없답니다.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한 후에 내 소중한 아이는 취미도 없이 집에서 누워만 있는 아빠를 보게 되고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6. 게으른 남자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게으른 남자는 결혼 후에 아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귀찮다면서 아이한테 저리 가 이럽니다. 7번,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 남자는 제일로 답답합니다. 도저히 마음속을 모르겠으니까요. 거창한 표현은 아니지만 좋다, 싫다, 맛있다, 맛없다, 예쁘다, 귀엽다 라는 말도 예쁘지 않아서 예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자기 눈에 귀엽지가 않아서 귀엽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솔직한 사람.
응? 뭐 아내가 여자친구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예쁘다란 말 안 할 수 있죠. 귀엽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자기를 여자인 자기를 예쁘다 귀엽다라고 말하지 않는 남자친구랑 사귈 수 있고 그런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한껏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쇼핑해서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꾸몄는데 예쁘다 귀엽다란 말 한마디 안 해주면 그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눈에 남편이 눈에. 결혼 후에 자식한테도 학교 다녀오면 힘들었지? 학교 생활 어땠어? 친구 많이 사귀었어? 어떤 친구 사귀었어? 이런 말조차도 해줄 수 없는 남자입니다. 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8. 늘 본인이 돈이 없다, 힘들다, 한숨이 땅이 꺼질 정도로 깊게 쉬는 남자. 는 나랑 맞는 남자인지 결혼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능력이 없는 남자는 여자가 결혼 후에 집에서 삼시세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여자를 대하는 보수적인 남자입니다. 9. 남자친구가 있는지, 친한 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 또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도 잘 살피세요. 남자친구가 친구 한 명도 없다면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고립형 운동형이 남자일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같은 동성끼리도 어울릴 수 없고 회피를 한다면 이성한테는 더 어울리지 않고 회피하려 하겠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친구도 없다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에 자녀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혼내기만 합니다. 10번. 남자친구의 가정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남자친구의 가족에서 남자친구가 서열이 제일 낮다면 그것은 남자친구가 가족들한테부터 사랑을 못 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남자친구와는 연애까지만 하고 결혼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애도 힘들죠. 여자는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목적은 결혼을 하기 위함인데 이런 남자랑은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연애하는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지 마시고 바로 떠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챙겨주고 싶다고 하는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지. 자기 마음이니까요. 11. 남자친구가 불만이 있을 때에 착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챙겨줄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은 늘 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언젠간 계속 주다가
본인이 힘들거나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거나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면,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후회할 것이, 땅이 꺼지도록 후회할 것입니다. 11. 남자친구가 불만이 있을 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십시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불만이 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십시오. 여자친구 혹은 아내한테 불만이 있으면 씩씩거리면서 화부터 내는지, 그렇다면 바로 그 남자친구한테 나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있는데 차분하게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해주면 안 될까?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런 말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 말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고쳐지지 않는다면 폭력적인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체적 폭력도 할 수 있어요. 언어적 폭력을 일단 해봤다가 상대가 만만하면 신체적 폭력도 할 수 있어요. 결혼 후에도 아내한테 손찌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12. 자존감이 낮은 남자는 마음 그릇이 작고 옹졸한 사람입니다. 이런 남자는 여자 본인이 마음이 크고 엄마처럼 남자친구를 챙겨줄 수 있는 남편을 키울 형편이 되는지 좀 많이 지켜보세요. 엄마처럼 밥 해주고, 엄마처럼 다 용서해주고, 화도 참아주고, 남자친구가 화를 내는 것도 참아주고,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참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럴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돈으로 먹여 살리고 결혼을 결정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랑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쌤입니다. 남녀 유별.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군대를 가고 나라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살림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젊었을 때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하고, 집에서 뜨개 바느질하고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속담에 집에 있던 바가지가 밖에 나돌아다니면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성이 밖에 싸돌아다니면 당연히 불륜의 확률이 높아지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교육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성교육을 하는 것. 조기. 성교육을 잘못 시키면 오히려 남자애는 더 여성을 약자 속놀이개로 궁금하지도 않았었던 것을 알게 되고, 여성은 자기 신체를 사고팔 수 있는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질서가 있고 바른 문명사회를 가진 선진국이 되려면 일본의 아베 노부유키가 말했던 것처럼 조선이 찬란했었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야 하고, 일본의 기득권 세력, 극우 세력, 한국 곳곳에 밀정되어 있는 뉴라이트 지진층들이나 관료층, 목사들이 숨기려 하는 조선시대에 찬란했었던 문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공정한 하고 아침처럼 깨끗한 공기의 나라, 무지개가 피는 아름다운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란쌤입니다. 욕구를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아기 때부터 본능의 욕구를 다스리지 않으면서 몸만 성인이 된 어른이 참 많습니다. 아이처럼 말하는 사람, 아이처럼 누가 실수를 하면 대놓고 비웃거나 망신 주거나 무시하는 사람, 어른들은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비웃음을 당하거나 놀림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타이르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남을 비웃으면 안 된다, 놀리면 안 된다. 그런데 아이처럼 미성숙한 어른이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되면 아이랑 같이 비웃거나 내 아이보다 못하다고 병신 취급을 하면서 깔보죠. 제일 한심한 것은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가 일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노인이, 제가 문화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저는 야외에서 초청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치마를 입었는데 나뭇가지 같은 걸로 제 치마를 들어 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 그 중장년 노인은 재빠르게 달아나더라고요. 관람객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저는 찾지도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화는 목구멍까지 났었지만 꾹 참았었죠. 이 중장년 할아버지처럼 일본 음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음란 귀신이 쓰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음란 마귀가 씌워져서 직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쁘고 잘 웃고 남자들한테 꼬리를 잘 흔드는 여자들이 직장에서 혜택을 잘 누렸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때는 주로 남자들이 그런 대놓고 당당하게 음탕한 짓을 해왔었고, 요즘은 어느새부터인가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처럼 술과 고기,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남자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처럼 씨부이지 않습니다. 남자처럼 강하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남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 말처럼 남자를 요리하는 것이 남자를 지혜롭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강해 보이려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역사적으로 여성은 강하고 지혜롭고 남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기독교 문화가 한국 교회로 돼버리면서 한국 여성은 약자가 되고 남자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유교 사상에서부터 일제감정기 미군 정 시대에 식민지 나라 여성은 언제든지 소폭행 당하고 매춘부로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여성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큽니다. 한국 여성들만 탓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나 남성이 힘이 약하면 그 국가는 지킬 수가 없고, 여성과 아이는 당연히 착취를 당했었고 여성은 성적 놀이개로 당하였었습니다. 해방 후에 군사 독재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한국 기득권이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여성은 박정희부터 자기 나라 백성의 여성을 성폭행 대상으로 특히 연예인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 같은 데 보면 여성 연예인은 아리따운 젊은 청춘 황금기부터 정치인들이나 자본가들의 성적 놀이개로 되다가 늙어서 폐인이 되고 마약 중독, 성형 중독, 알코올 중독,
생식기가 폐인이 될 정도가 되어야지 정치인이나 자본가들한테 벌어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미인은 박명이고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성 인권이 많이 나아졌다고요? 고대부터 제국주의 땅 따먹기 시대에는 여성은 전리품의 물건처럼 나라와 나라끼리 정치적 외교에서 미인은 선물로 주고받는 물건 취급,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고받는 선물, 물건의 가치뿐이었습니다. 요즘 젠더 갈등이 심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이준석의 여성 혐오, 남성 우월주의, 국힘당의 의원 대표적이죠. 이준석의 여성 혐오,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서양에서의 페미니즘. 서양 페미니즘은 좀 더 영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영국에서 시작된 페미니즘은 진짜로 여성 인권을 위한 페미니즘 운동이었는데 점점 스페인까지 퍼지면서 스페인 여성 가치 기준의 페미니즘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여성이 너무 하도 성적으로 문란해서 스페인 정부까지도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었죠. 성적 문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에 대한 반항심을 위한 페미니즘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페미니즘 운동처럼, 특히 미국 여성 페미니즘 운동처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값, 즉 여성 노동자들의 몸값을 올려달라는 페미니즘 운동이나 영국 여성의 최소한의 여성 인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은 집에서 갇혀서 살고 여성이 사회활동을 못하게 가둬놓는 것에 대한 항의 운동을 위한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 몸을 성적 놀이개로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적 놀이를 하다가 남자들과 성적 놀이를 하다가 임신하면 낭태를 하겠다는데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말려요? 말릴 수가 없죠. 자유, 이것도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인데 자기의 몸을 착취의 대상, 성적 놀이의 대상 으로 해달라. 법으로 인정해달라. 사회에서 인정해달라 하는 요구도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인데 자기 몸을 망치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쵸? 네가 뭔데, 대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거죠. 제가 직장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나 결혼을 한 아줌마나 아이를 가진 어머니나 할 것 없이 미친 여성 페미니즘 문화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 사악한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미쳐서 날뛰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직접 체감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였냐면요. 여자가 미쳐서 날뛰는, 한국 여성이 미쳐서 날뛰는 시기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기 시작을 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면은 벌써 민심부터 흉흉합니다. 이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습니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에서 근무 중에, 응? 직장에서 근무할 때, 한, 지금 2025년이니까, 한 15년도 더 됐어요. 15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여성 한 명이랑 남자 두 명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왔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저 뒤에서 남자 두 명이 어깨를 동시에 껴안고, 여성 한 명이 남자 어깨를 동시에 껴안을 수 있죠? 껴안을 수 있는데, 저를 보면서, 힐끔힐끔 보면서, 깔깍거리면서, 제가 입은 옷에 대해서 비웃는 눈치였습니다. 뭐, 세트가 아니라나, 뭐라나. 제가 세트 옷을 안 입었어요. 위에 옷 따로 입고, 아래 바지 따로 입고, 세트를 안 입어가지고, 세트 옷을 안 입었다고 깔깍거리면서 웃는 거였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수치심을 느꼈어요. 엄청난. 저는 그런 말과 행동을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했지만 그런 말 들으면 누구도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그 여성은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해봤자 싸움이거나 싸움 나거나 욕먹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녀 유별이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랑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적 판타지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벌든지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성적 판타지 기술로 다른 사람의 욕정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나 하는 탐욕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별의별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판타지 기술 능력이 뛰어나다고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우월감을 느껴서 직장 상사나 가정이 있는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꼬시면 남의 가정을 파탄을 내고 그 가정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 없이 자라는 불행한 아이,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경제적 지원을 못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런 이혼 가정의 아이가 많아지면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쌤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역할이란, 노동시장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니까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여성 노동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우다가 시간만 지키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은 받으면서 회사 사정은 전혀 관심이 없거나 고려를 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인간들, 페미니즘처럼 월급을 올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는 여성들, 남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를 해서 남자들의 도움을 받고 남자들만큼 일을 하지 않지만 남자들만큼 월급을 받으려는 여성 노동자들,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여자들도 있겠지만 능력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여직원들 꼬셔서 술과 고기나 퍼먹는 직장 상사, 중간관리자들. 사장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봤자 월급도 안 올려주고 하면서 사장 뒤에서 욕을 하는 직원들. 대부분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 그 직장에서는 기득권 꼰대들입니다. 심심하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새 직원이 오면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을 다 못하면 일 못한다고 괴롭히고, 물론 사장 앞에서는 간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손이야 발이야 빌겠죠. 회사에서 다단계 같은 직급은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고용주 입장에서만 이득이 되는 꼼수들입니다. 조금의 월급 차이, 연봉 차이, 월급 차이로 직원들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비유하자면 늑대들이 무리해서 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주고 늑대들끼리 싸워서 힘이 세고 잘 싸운 늑대가 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수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일간지 시키고 싸움 시키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갈등이 심한 이유는 한국 교회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경제심을 불러일으켜서 누가 나한테 잘하나, 누가 순종적인 사람인가. 교회에서 순종적인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한테 순종적이고 착한 여자가 된다. 이런 인식이 큽니다. 개성이 있는 여자는 나쁜 여자, 불량한 여자 취급을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같은 여자들끼리 또 갈등 싸움 유발하는 것이죠. 또 누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린가, 누가 조금이라도 더 예쁜가, 누가 돈을 교회에 잘 가져다 바치는가, 누가 교회에 헌신적인인가 등등 인간의 본능의 욕심,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교회에 가서 사랑을 받고 싶은 욕심, 칭찬받는 욕심, 그리고 나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힘이 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힘이 강해집니다. 지금 사이비 신도들이 모인 극우 세력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어린 여자 아이한테까지도 그런 못쓸 짓을 하는 거죠. 목사들이 교회 신도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목사 자신의 욕구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왜? 끼리끼리 만나니까. 우리 동네 어떤 교회 목사는 아주 대놓고 공갈 협박질합니다. 요즘 교회 안 다니거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직장에서 바로 잘린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면 쫓겨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 중국에서 왔으니 문화 차이라면서 내 말을 묵살해버립니다. 문화 차이가 아니고 가치관의 차이, 도덕 차이, 양심의 차이, 문명 수준의 차이겠죠.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전혀 부끄럼 없이 국힘당 윤석열처럼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사이비 교회 목사들이 배출해낸 성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분산이 되어서 사회 분위기를 망쳐놓습니다.
마치 악한 영혼들이 인간 사회에 나와서 인간을 해치고 잡아먹는 것처럼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은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성은 남성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정체성입니다. 동성연애, 동성과의 결혼,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은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 것이 성 정체성입니다. 성의 역할은 그냥 아이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성생활은 놀이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높은 성생활 기술로 팔아서 욕정을 채우거나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 낙태하고 결국 여성의 신체만 해칩니다. 그렇게 놀다가 진짜로 아이를 원하고 싶을 때는 삼신 할머니께서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후 한창 키울 때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어떤 젊고 이쁘게 생긴 결혼 정령기로 보이는 여성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나는 아이 같은 거 안 낳아 하면서 저보고 한마디 스쳐 지나가듯 말하죠. 비꼬으면서. 그 말 뜻은 아이를 안 낳겠다는 뜻이고 고생 같은 거, 희생 같은 거 하기 싫다, 그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직장에 다니려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았었습니다. 저를 면접 보는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은 나이는 몇 살인가? 결혼을 했는가? 아이는 몇 명인가? 아이는 몇 살인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가? 등등. 아니, 직장을 구하는데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물어보냐고요. 응? 결혼을 안 했으면은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등등. 호구조사를 하듯이 저를 면접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마냥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 상사들도 직장 동료들끼리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호구조사를 합니다. 같은 여자들끼리도. 물론 가정 환경이 궁금하겠죠. 응? 그런데 아이가 있는 것, 특히 어린 아이가 있고 결혼하고 남편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 입장에서는 끌어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돈 잘 버는 능력 있고 당찬 여성을 원하고 남편이나 가족에서도 어디에서 손 안 내밀고 남의 등을 안 쳐먹고 경제적 자립이 있는 여성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못 번다고 맨날 들들볶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돈을 벌 형편이나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은 돈도 못 버는 병신이라면서 상처를 주고 돈을 못 벌면 가서 죽어 이러면서 가족한테서부터 상처를 받고 남들은 돈을 못 벌면 욕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잘 버는 능력자들이 있고 또 저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게끔 어떤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를 바꾸려는 사회 봉사를 하고 있지만 돈을 벌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굶어 죽어야 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생각할 시간, 여유도 조차도 주지 않는 사회. 생각하는 사람을 놀고 먹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회.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내쌤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하는 행동. 첫째, 아무리 돈이 없어도 택시를 타서라도 남자친구를 보러 갑니다. 둘째,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문자 메시지라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얼굴이라도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연애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3. 여자는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4. 여자는 직장에서 만나는 남자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5. 여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남자친구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6.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7.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애교를 부립니다. 8.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취향과 관심사, 가치관, 취미 등을 알고 싶어 합니다. 9.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공유하는 시대이니까요. 10.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내 여자친구만 최고로 귀엽고 이쁘다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직장에나 사용자 고용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내 편인 척 내 편이 아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환경단체나 노동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자기 목소리 의견을 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때 고용주 사용자들은 앞장서서 시위를 하는 몇 사람만 고기 몇 덩어리만 던져주면서 회유하거나 약점 잡아서 협박을 하면 바로 강자, 가진자, 고용주, 사용자들이 편에 서서 주인한테 개처럼 꼬리를 요리조리 흔들면서 입 다물고 있는 술과 고기, 여자, 돈으로 매수하면 주인의 신발까지라도 핥아주는 참 의리 없는 개들 때문에 사용자 고용주들은 일이 없는 개 같은 놈들 때문에 사용자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더 자신감 넘치게 용기를 내서 착취하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을 쓰려고 직장에서 다단계와 같은 직분, 사회적 신분계층이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나?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도 강자들이 편에 서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너는 입 닥쳐 이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적을 해야지
고칠 점은 고치지 않겠습니까? 깎고 다듬으면서 밝은 사회, 인간다운 삶을 누리겠다는데, 누리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우리 모두 잘 먹고 웃으면서 잘 삽시다. 서로 소와 닭 보듯 물고 뜯고 죽이는 암흑한 세상을 아이들과 개와 고양이들도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태양처럼 밝은 세상을 좀 만듭시다. 인식의 차이,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전환.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좀 바꿔주세요. 명랑쌤. 구한말 조선이 망했을 때 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구라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유튜브에서 개소리를 제치는데요. 듣기 싫다고 해라. 듣기 싫다고 해라. 시끄러. 그것은 인권이 없는 서양 노예들이 사는 일본이나 그랬었겠죠. 조선이 망했을 때 일본의 총칼이 무서워서 혹은 지금의 관료층, 자본가들처럼 힘있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들어서 나라 망하는데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을사오적들과 을사오적들보다도 더 악랄했었던 악질적인 나라를 구석구석 팔아먹은 놈들도 있었지만 악질적인 놈들이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석구석 팔아먹은 놈들도 있었지만 조선이 망할 때 나라를 지키지 못한 본인들이 잘못이라며 부끄러워서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자살한 관료층, 양반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학자들이 하는 말, 또 하는 말은 제사는 우리 민족의 문화가 아니었었다.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한자는 고대 우리 민족이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하늘의 농사가 잘 되기를 빌 때 거북이의 배딱지와 짐승이 견갑골에 새긴 문자, 지금의 한자로 점을 치고 하늘의 기후제사를 치르면서 제사문화를 만든 우리의 역사문화인데 무슨 생뚱같은 소리를 가져다가 죄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뉴라이트 학자예요? 명랑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쌤입니다. 저는 조국 교수님의 윤석열이 책을 안 읽어서 그렇게 악랄한 악마가 되었다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성이 나쁜 사람이 책을 읽어서 똑똑해졌으면 더 철두철미하게 악행을 저질렀겠죠? 이렇게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탐욕과 저질스러운 악행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줄 정도로 우리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악마들은 저런 생각을 하며 저런 탐욕을 가지고 있고 야심차게 음지에서 모의를 하면서 온갖 권모술수를 써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의 힘, 사회적 지위의 힘, 자본의 힘으로 야심차게 이를 자기네들이 유리하게끔 이를 꼼꼼하게 알뜰살뜰 야물딱지게 척척
척 진행을 하고 있었구나. 온갖 음지에서 은밀하게 진행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음흉하고 사악한 웃음을 띠면서 온 세상의 돈을 짝수리로 끌어모을 기세로 온갖 악행의 수법들을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국민들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온갖 미사역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하면서 띄워주는 뉴스 조작 공작질 속에서도 우리 민주시민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의 힘으로 그리고 추운 날씨나 비오는 날씨나 더운 날씨에도 꾸준히 나가서 촛불의 힘으로 강한 검찰공화국과 맞서서 싸운 우리 시민들 덕분에 그리고 하느님이 보호해 주신 덕분에 마침내 끝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에서 K민주주의, 서민주의, 참서민주의, 민초들의 나라, 민중들의 나라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힘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윤석열처럼 책을 하나도 안 읽은 바보였어도 여기저기 본인보다 실무 능력, 어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가까이 두고 국정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든 관련 자료나 서적들을 찾아서 모르거나 궁금한 것을 배워서 알아내든 어쨌든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면 윤석열보다는 10배 아니 100배 1000배가 나았을 것입니다.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출근, 퇴근 시간을 꼭 지키고 야간 근무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간에 우리는 윤석열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투표는 하겠습니다. 투표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인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납세의 의무인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는 여성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지켜줄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명랑쌤.